그날 밤, 저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남성의 온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61살의 과부인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건 그날 저녁 9시에 울린 초인종에서 시작되었어요. 서울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 28평의 공간이 제게는 온 세상이었습니다. 올해 61살이 된 저 박수연은 30년간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과 마주했지만, 정작 제 삶은 어디선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 준호 씨가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지 이제 3년. 처음엔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침묵에 익숙해져 버린 제 자신이 더 서글펐습니다. 특히 밤이면 더욱 그랬어요. 30년 넘게 함께 잠들던 침대에서 혼자 뒤척이는 시간들이 참으로 길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이대로 혼자 늙어가는 게 맞는 건가? 아직 61살인데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혼자 보내야 하는 건가? 가끔 거울을 보면 아직 여자로서의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엔 꿈까지 꿨어요. 누군가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는 꿈이었는데, 꿈에서 깨어나니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더라고요. 이런 꿈을 꾸는 제 자신이 초라해서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저녁 9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드라마 속 중년 여배우가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언제부터인가 이런 장면만 나오면 유독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어요. 어르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몇 집에서 가스 냄새 신고가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사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키가 큰 편이고 희끗희끗한 머리에 인상이 온화해 보였어요. 무엇보다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가스공사 강동욱입니다. 가스 안전 점검차 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급하게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치며 답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슬리퍼를 내어주면서 저는 괜히 긴장이 되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의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온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동욱 씨는 숙련된 솜씨로 가스 측정기를 꺼내 주방부터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그를 지켜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에 남자가 들어온 게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이었거든요. 그의 움직임을 보면서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어르신 가스레인지 상태는 양호하네요. 이제 보일러실 좀 확인해 볼게요. 그는 저를 어르신이라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존중이 묻어 있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주고받는 대화, 비록 업무상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가웠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이상한 설렘 같은 것도 느껴졌어요. 보일러실 점검을 마친 동욱 씨는 측정 결과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었지만 환기를 자주 시켜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어요. 그의 세심한 설명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친절하고 든든한 남자도 있구나. 점검이 끝나고 동욱 씨가 짐을 정리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이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실 그가 빨리 가는 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히 사양했어요. 감사합니다만 다음 집도 가야 해서요. 대신 이거 드릴게요. 문 앞에서 그는 명함을 하나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혹시 가스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특히 어르신 혼자 계실 때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는 느낌이었어요. 동욱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그가 건넨 명함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강동욱 도시가스공사 기술팀장. 간단한 정보만 적혀 있었지만 왠지 그 명함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와 다른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누군가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는 오늘 만난 동욱 씨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작은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려. 동욱 씨와의 첫 만남 이후 저는 그가 준 명함을 서랍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습니다. 가끔씩 그 명함을 꺼내보며 그의 따뜻했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하지만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릴 용기는 없었습니다. 61살의 과부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근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들고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한쪽 손잡이가 끊어졌어요. 과일과 채소들이 바닥에 굴러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바닥에 흩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고 허둥지둥하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바로 동욱 씨였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어서 처음엔 알아보지 못할 뻔했어요. 캐주얼한 옷차림에 그는 작업복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상복을 입으니 그가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혹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이가 어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욱 씨는 웃으면서 흩어진 당근과 양파들을 주워 담아 주었어요. 저는 고맙다는 인사만 연신했습니다. 그는 제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엘리베이터까지 함께 올라왔어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그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있긴 했지만 얼굴에는 아직 젊음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나타나는 눈과 주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얕았습니다. 제 층에 도착해서 문을 열려는데 동욱 씨가 조심스럽게 혹시 집 안에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침 며칠 전부터 부엌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었던 터라 저는 부끄러워하면서도 도움을 청했습니다. 동욱 씨는 흔쾌히 따라 들어왔어요. 집에 남자가 들어오니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었어요. 특히 그가 생각보다 젊어 보인다는 생각 때문에 더욱 어색했습니다. 그는 제 부엌을 살펴보더니 간단한 도구만 있으면 금세 고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수도꼭지를 고치는 동안 저는 차를 우렸어요. 이번에는 거절하지 말고 꼭 드시라고 했습니다. 수리를 마친 동욱 씨는 제가 우린 녹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나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동욱 씨의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50이라고 답하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9살이나 어렸던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동안 비슷한 또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큰 나이 차이였어요. 동욱 씨도 제 나이를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61살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전혀 그렇게 안 보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9살 차이라니. 제가 그에게 가졌던 막연한 호감이 부끄러워졌어요.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남자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 창피했습니다. 동욱 씨는 그런 제 기색을 눈치챘는지 괜찮다며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대화도 어색해지고 분위기도 어색해졌어요. 그러다가 동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자신도 아내를 잃고 나서 나이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다고,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금 위로를 받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나이 어린 남자를 꼬셨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동욱 씨는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더 이상 나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동욱 씨는 일어날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을 감추며 그를 배웅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그는 다시 한번 언제든 연락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이해한다고. 하지만 자신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수연 씨 같은 성숙한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로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동욱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61살의 제가 52살의 남자에게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욱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성숙한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는 그 말이요. 혹시 정말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동욱 씨에 대한 마음과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나이 차이를 알게 된 후 사흘 동안 저는 동욱 씨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9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마음을 가진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의 주름과 목에 늘어진 살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과연 제가 그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밤에 혼자 누워 있을 때면 더욱 복잡한 생각들이 밀려왔어요. 동욱 씨의 탄탄한 몸매와 아직 젊음이 남아있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런 그가 저 같은 늙은 여자를 정말 여자로 봐줄 수 있을까요? 혹시 그저 외로운 과부를 동정하는 마음은 아닐까요? 그런데 셋째 날 저녁 동욱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안부를 묻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 짧은 메시지만으로도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괜찮다는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동욱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했어요. 그는 제가 나이 차이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만나면 또다시 그에게 끌릴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음 날 오후에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나이가 덜 들어 보이는 옷을 고르려고 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한계를 느꼈어요. 그래도 최대한 단정하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동욱 씨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상복을 입은 그는 정말 젊어 보였습니다. 저와 나란히 앉아 있으니 나이 차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러웠어요. 동욱 씨는 제 앞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며칠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고, 혹시 자신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게 아니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나이 차이가 부담스럽다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다고요. 그러자 동욱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어요. 자신에게는 나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오히려 수연 씨 같은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성이 더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젊은 여자들도 많은데 굳이 저 같은 나이 든 여자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동욱 씨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젊은 여자들은 아직 철이 없고 세상을 잘 모른다고 하지만 수연 씨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다 알고 있어서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직도 충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라고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특히 제 딸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동욱 씨도 그런 제 고민을 이해한다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일단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하지만 나이 차이 때문에 망설여진다고요. 동욱 씨는 제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면서 이런 감정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서로를 원한다면 나이 따위는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날 카페에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동욱 씨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정말 성숙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인생 경험도 풍부했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배려해 주었어요. 특히 그가 아내를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이지만 같은 아픔을 겪었고 그런 공통분모가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헤어지기 전 동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수연 씨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불편하면 말하라고 당부했어요. 그의 배려에 감동받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단지 나이 차이가 걱정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욱 씨에 대한 마음은 점점 더 확실해져 갔지만 동시에 주변의 시선에 대한 걱정도 커져갔어요.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61살의 몸이지만 아직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동욱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가 저를 진심으로 여자로 봐주는 걸까요?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동욱 씨 없이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그에 대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카페에서의 진솔한 대화 이후 저와 동욱 씨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차를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나이 차이는 제 마음 한구석에 부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흘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서 집 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며 도움을 요청하신 거예요. 오래된 시골집이라 배관이 노후되어서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배관 공사 같은 전문적인 일은 제가 감독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문득 동욱 씨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동욱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니 자신도 그 근처를 잘 안다며 주말에 함께 가서 상황을 보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동욱 씨가 차를 몰고 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평소보다 더 젊어 보였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외출하는 거라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하지만 그와 나란히 서니 나이 차이가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렸습니다. 이전까지는 제 집이나 카페에서만 만났는데 이렇게 함께 먼 곳으로 가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마치 젊은 연인과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동욱 씨가 음악을 틀어주었어요. 잔잔한 발라드가 흘러나오면서 분위기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 평온한 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동욱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 저에게 말을 걸어주었어요. 고향에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같은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지만 그런 관심이 고마웠습니다. 특히 그가 제 손에 가볍게 손을 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시간쯤 달려서 고향에 도착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시골 풍경이 정겨웠습니다. 동욱 씨도 도시와 다른 공기가 좋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왠지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동욱 씨를 보시더니 처음에는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곧 제 귀에다 속삭이셨습니다. 저 남자 수연이보다 젊어 보이는데 혹시 그런 사이냐고요.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의미심장한 시선을 받으며 저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볼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 동욱 씨는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채 성실하게 집 곳곳을 둘러보며 배관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해서 대대적인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아는 신뢰할 만한 업체가 있다며 연락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려주셨어요. 오랜만에 먹는 고향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동욱 씨도 맛있다며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니께서는 그런 그를 보며 자꾸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셨어요.
식사 후에 동욱 씨가 업체에 연락해서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며칠 휴가를 내서 공사 감독을 해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부탁이라며 사양했지만 동욱 씨는 괜찮다며 오히려 자신도 도시 생활에 지쳐서 잠시 시골에서 머물고 싶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해달라며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동욱 씨와 함께 동네를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곳들을 보여주며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동욱 씨는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었고 가끔 웃으며 반응해 주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앞을 지날 때 저는 어린 시절 첫사랑 이야기를 했어요. 동욱 씨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다며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과거를 나누며 우리는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해질 무렵 작은 언덕에 올라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석양이 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동욱 씨도 정말 아름답다며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제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동욱 씨가 자연스럽게 제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는데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석양빛에 물든 그의 얼굴이 너무 다정해 보여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동욱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 씨와 함께 있으면 나이 차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자신이 더 어려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부담스러웠지만 이렇게 함께 있으니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동욱 씨의 성숙함과 배려가 나이를 무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그러자 동욱 씨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다시는 수연 씨 같은 여성을 평생 기다려왔다고. 나이 따위는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석양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자 우리는 천천히 언덕에서 내려왔습니다. 동욱 씨는 제 손을 놓지 않았고 저도 그 따뜻한 온기가 좋아서 그대로 두었어요. 마치 젊은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걷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올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보내면서 우리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나이 차이에 대한 걱정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동욱 씨는 운전을 하면서도 가끔 제 다리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라 더욱 새롭게 느껴졌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제 집 앞에 내려주면서 동욱 씨가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다음 주에 공사가 시작되면 자주 연락드리겠다고.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설레었어요.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동욱 씨가 갑자기 제 뺨에 가벼운 키스를 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미안하다며 당황해했지만 저는 전혀 싫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기며 잠들었습니다. 동욱 씨와 함께한 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나이 차이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방 여행 이후로 저와 동욱 씨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났고, 때로는 동욱 씨가
저녁 식사를 함께하러 제 집에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 이웃들이 점점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관리사무소 아주머니인 김 반장이 가장 문제였어요.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을 때 그녀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자주 오시는 남자분 젊어 보이시던데 누구예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김 반장의 표정을 보니 전혀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박 선생님도 이제 좋은 분 만나셨구나. 근데 나이가 좀 어려 보이시던데 괜찮으세요? 그녀의 노골적인 호기심에 저는 더욱 당황했어요. 그냥 가스 점검 때문에 알게 된 기술자라고 둘러댔지만 김 반장은 알겠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고 어떤 분들은 수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더욱 충격적인 일은 일주일 후에 벌어졌습니다. 딸 민지가 갑작스럽게 집에 찾아온 거예요. 평소에는 미리 연락을 하고 오는데 그날은 깜짝 방문이었습니다. 마침 동욱 씨가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민지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동욱 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엄마, 저 남자분은 누구세요?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동욱 씨는 재빨리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민지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강동욱입니다. 어머님과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민지는 동욱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놀라움과 함께 못마땅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분 엄마보다 젊어 보이시는데요? 그 말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욱 씨도 어색한 기색을 보였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네, 저는 쉰둘입니다. 민지는 그 말에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방으로 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동욱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지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남자 엄마보다 9살이나 어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딸의 반응을 예상했지만 막상 직면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주변 시선이 문제라고. 엄마가 창피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런 젊은 남자가 엄마를 진심으로 좋아할까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정말로 동욱 씨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갑자기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딸과의 대화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민지는 한 번 더 생각해보라며 집을 나갔고 저는 거실로 나와 동욱 씨에게 사과했습니다. 동욱 씨는 괜찮다며 딸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수연 씨 혹시 제가 부담이 되시나요? 딸분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정말로 우리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동욱 씨의 직장 동료들도 우리 관계에 대해 알게 된 거였습니다. 동욱 씨가 전화로 힘들어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누군가 우리를 봤나 봐요. 동료들이 연상 여자와의 관계를 걱정한다며 만류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주변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던 거예요. 더욱 속상한 건 동욱 씨의 어머니까지 나서셨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나이 많은 여자와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반대하신다고 했습니다. 동호가 너 미쳤니? 너보다 9살이나 많은 여자를 왜 만나? 젊고 예쁜 여자도 많은데. 동욱 씨는 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특히 재산 문제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더욱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깊이 생각했어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시선과 반대를 무릅쓰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동욱 씨에게 너무 큰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동욱 씨와 만났을 때 그의 표정도 어두웠어요. 우리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 씨,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부족했나 봐요. 동욱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정말로 사랑만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때 동욱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비록 힘들겠지만 우리 사랑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먼 곳에서 만나거나 밤늦은 시간에만 만났어요. 마치 금지된 사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감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어요.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변의 반대와 시선이 거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게 되었습니다. 동욱 씨와의 만남도 자주 피하게 되었어요. 혹시 누가 볼까 봐 늘 불안했고, 그런 제 모습이 스스로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거울을 볼 때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어요. 61살의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목의 주름, 눈가에 깊어진 주름살, 그리고 처진 턱선까지. 과연 이런 늙은 여자가 52의 남자와 어울릴 수 있을까요? 샤워를 할 때면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몸은 이미 젊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탄력을 잃은 피부, 처진 가슴, 두꺼워진 허리둘레. 이런 몸으로 어떻게 젊은 남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동욱 씨가 연락을 해도 핑계를 대고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보면 실망할까봐 두려웠거든요. 한편 동욱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의 압박이 점점 심해졌다고 했습니다. 특히 직속 상관이 노골적으로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해요. 동호가 내가 정신이 있니? 연상 여자와 사귀면 승진에도 영향을 줄 거야. 회사 이미지도 생각해야지. 동료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며 어떤 동료는 대놓고 돈 때문이냐고 묻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동욱 씨가 저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차라리 제가 물러나는 게 맞는 건 아닐까요? 더욱 힘든 건 동욱 씨의 어머니께서 직접 저에게 전화를 하신 일이었어요.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아내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아들하고 그만 만나세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동욱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젊은 여자를 만나야 한다고, 아이도 낳고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나이가 많아서 건강 문제도 먼저 생길 거라며
동욱이가 간병을 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동욱 씨 어머니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로 저는 동욱 씨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동욱 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고 문자가 와도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동욱 씨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동욱 씨가 간절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고,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내고 나니 집 안은 완전히 적막해졌어요. 동욱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정말로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던 걸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감도 심해졌어요. 식욕도 없어지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더욱 늙어 보이는 제 모습에 절망감만 커져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동욱 씨에 대한 그리움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대한 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리워졌어요. 특히 그가 저를 안아주던 순간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의 넓은 가슴에 안겨있을 때의 안정감,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닿던 순간의 따뜻함, 모든 게 그리워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제 몸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살이 빠져서 옷이 헐렁해졌고 얼굴도 헬쪽해졌어요. 딸 민지가 걱정스럽다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동욱 씨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생기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어서 동욱 씨에게 문자를 보낼 뻔했어요.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그를 더 힘들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동욱 씨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도 회사 동료들의 압박과 어머니의 반대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다고 해요. 특히 어머니께서 선을 봐주겠다며 여러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직 저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그때는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각자 혼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만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든지 아니면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2달 동안 동욱 씨와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제 몸과 마음은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설치는 날이 계속되자 결국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평소보다 더 심한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부엌에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 생각은 동욱 씨였어요. 이렇게 죽으면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차라리 용기를 내서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몇 시간 후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웃분이 신고해 주셔서 119가 출동했어요. 탈수와 영양실조로 쓰러지셨는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쓰러지기 전에 현관문이 열린 상태였는데 아마 택배 때문이었나 봅니다. 지나가던 이웃이 저를 발견하고 신고해 준 거였어요. 의사는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집에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입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으니 더욱 외로웠어요.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동욱 씨가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걸 보니 정말로 저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틀째 되던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면서 동욱 씨가 들어온 거예요. 꽃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연 씨,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그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터졌어요. 2달 동안 보고 싶었던 그 얼굴, 그 목소리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부끄럽기도 했어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받았어요. 응급연락처에 제 번호가 있었더라고요.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동욱 씨를 응급연락처로 등록해 두었던 것이요.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했던 일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달려와 주다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욱 씨는 제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감쌀 때 저는 온몸에 따뜻함이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2달 만에 느끼는 그의 온기였어요. 왜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아프고 계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걱정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끝난 거 아니었나요? 주변에서 그렇게 반대하는데.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끝내고 싶지 않아요. 동욱 씨의 단호한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달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와 연락이 끊긴 후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제 집 앞을 지나가며 불이 켜져 있는지 확인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욱 씨, 어머니나 회사 사람들이 다 해결했어요. 어머니께는 제 마음을 확실히 전했고 회사에서는 제 일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아요. 동욱 씨는 제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달 동안 그리워했던 그의 입술이었어요. 그날 밤 동욱 씨는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보호자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켰어요. 물도 떠다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제가 깨면 괜찮냐며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려. 나이 차이 때문에 저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저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의사가 회진을 돌 때 동욱 씨가 제 상태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마치 진짜 남편처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도 그런 글을 보며 좋은 남편을 두셨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와 동욱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간의 입원 기간 동안 동욱 씨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출근 전에도 오고 퇴근 후에도 와서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 그의 정성스러운 돌봄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건 그가 제 몸의 변화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병원 가운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저를 보면서도 여전히 아름답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수연 씨는 언제나 제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나이도 외모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침내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나이를 초월하는 거라는 것을요. 동욱 씨의 눈에 비친 저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퇴원하는 날 동욱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연 씨,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봐요. 다시는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평생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병원에서 나오면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동욱 씨와 당당하게 사랑하기로, 그리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아가기로 말이에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저와 동욱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의 사랑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동욱 씨가 아예 제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만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동거 생활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욱 씨가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일상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이런 로맨틱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이야. 동욱 씨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서 미리 우려놓고 제 몸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짜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약해진 몸을 위해 영양제도 챙겨주고 가벼운 운동도 함께 했어요. 저녁이면 함께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면 동욱 씨는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저는 그의 가슴에 기대곤 했어요.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특히 밤에 함께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특별했어요. 동욱 씨는 항상 저를 먼저 배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편안한지 물어보고 아프지 않은지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습니다. 61살의 몸으로 젊은 남자와 이런 관계를 갖는다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동욱 씨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는 제게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럽고 정성스러웠어요. 제 몸의 변화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욱 소중하게 다뤄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사랑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모습을 본 아파트 이웃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여전히 수근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의외로 응원해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같은 층에 사는 할머니께서는 젊은 남자친구가 있어서 부럽다며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귀띔해 주셨어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 그런 말씀을 들으며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6개월이 지나자 동욱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조용한 교회로 이사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거였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을 알아봤다며 함께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 집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작은 정원이 있고 넓은 거실과 아늑한 침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한 동네라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동욱 씨는 이 집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수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61살의 나이에 재혼을 한다는 게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욱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딸 민지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제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좋아요. 동욱 아저씨가 엄마를 잘 돌봐주시는 것 같으니까요. 1년 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그 어떤 결혼식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는데 그곳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젊은 신혼부부 못지않게 로맨틱했어요. 특히 밤에 호텔에서 보낸 시간들은 잊을 수 없어요. 동욱 씨는 여전히 저를 여신처럼 떠받들어 주었고, 저도 그의 사랑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새 집으로 이사한 후의 생활은 더욱 달콤했습니다. 동욱 씨는 집안 곳곳을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개조해 주었어요. 화장실에 안전바를 설치하고 부엌도 제 키에 맞게 높이를 조절해 주었습니다. 정원에는 제가 좋아하는 장미를 심어 주었고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작은 길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들이 저를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도 저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시선이 따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진심을 알아봐 주셨습니다. 특히 근처 마트 아주머니께서는 부럽다며 웃으셨어요. 젊은 남편 두니까 좋겠어요. 우리 남편은 나이만 먹고 늙기만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랑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저희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동욱 씨는 여전히 저를 공주님처럼 대해주고 저도 그런 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나이 차이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 동욱 씨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고 동욱 씨는 젊은 에너지로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된 거예요. 요즘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놀랍니다. 사랑을 받으니 정말로 젊어 보여요.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가끔 과거를 되돌아보면 신기합니다. 그날 밤 가스 점검으로 동욱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도 혼자 외롭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운명이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61살의 나이에 이런 극적인 사랑을 만나게 될 줄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니까요. 앞으로도 동욱 씨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비록 제가 먼저 늙어갈 테지만 그런 것까지도 함께 이겨내며 살아갈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편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